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 관리를 좀 잘하시죠. 얘기하는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막장 드라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지금 어제부터 네.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웬만한 막장 드라마는 드라마같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네. 특히 지금 차라리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른 사람이 생겨서 떠난다라고 해도 남겨진 여자의 가슴은 아파서 찢어질 텐데 당신도 다른 남자 만나봐라. 네. 무슨 뜻일까요? 정말 너도 나랑 똑같이 하라는 뜻인지 아니면 내가 죄책감을 갖기 싫다는 것인지 이 영화 제목까지도 이제 꼴보기 싫어지는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NS에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생각하면서 제가 괜히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본부인 마음이 이해 가잖아요. 간통죄가 없어지고 난 뒤에 정말 어떻게 대놓고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나. 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처럼 정말 큰 명예훼손이겠지만 저도 작년 10월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심각한 사태 같습니다, 지금. 산책 다녀오겠다는 남편이 1년째 지금 그 길로 집 나가서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 연락이 될 길은 있네요. 김민희 씨한테 전화를 하면 남편하고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요. 마치 남편 일기장을 보는 순간 자신은 행복을 끼는 나쁜 여자가 된 것 같다는 게 부인의 이야기던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무슨 본부인이기 때문에 편을 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요. 네.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수발을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정말 부모를 모시면서 봉양을 하면서 병수발하고 있을 때 여자로서의 매력을 생각할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홍상수 씨 부인에게 홍상수 감독이 여자로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더 충격이고요. 네. 지난해 9월 말에 딸을 아파트 놀이터로 데리고 나가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하고 가정을 다시 이루고 싶다라고 말한 뒤에 집을 나가서 9개월째 연락이 두절된 걸로 전해지면서 네. 다만 지금 김민희 씨를 통해서만 연락이 홍상수 감독하고 가능한 걸로 가족들이 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작년에요.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촬영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많은 네티즌들은 지금도 틀렸고 그때는 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뭔가 그때 당시 서로 깊은 관계였다는 걸 암시하는 듯한 이 인터뷰가 저희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당시 그 두 사람이 관객들에게 말하는 장면, 사실 언론에 이야기하지만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싶어 했던 그 대목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감독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고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커피를 좀 안 마셨었어요. 커피를 안 마시고 그때 카페에 가서 제가 시킨 그게 대추차였는데 대추차를 시키더라고요, 윤희정이. 그리고 그런 모델이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신기하게 조금 어떻게 저렇게 쓰셨지 했을 때가 있었어요. 뜨끔한 것보다는. 그게 좀 말로 정리가 안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근데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고 그게 좋으니까 이제 하자고 제안하는 거고. 처음 보고서 그냥 옆에 PD하고 걸어오면서 저 사람 되게 좋다 하는 말이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도대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홍상수 감독이 이미 영화를 기획을 할 때부터 네. 김민희 씨에 대해서 굉장한 로망을 갖고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 보통 홍상수 감독이 영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라든지 등장인물이 나누는 대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주변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 홍상수 감독과 친한 지인들이 내 모습이 자꾸 언뜻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로 나와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취재 과정에서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 옛날에 그 화차라는 영화를 김민희 씨가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선균 씨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홍상수 감독이 어느 날 영화를 하나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게 김민희 씨였다는 거죠. 그렇게 네. 해서 소개를 받게 됐었던 거고 아까 김민희 씨가 인터뷰 중에 잠깐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네. 과거에 김민희 씨가 배우로 유명해지기 전에는 모델로도 유명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 영화 속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도 과거에 모델이었던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알고 했을까 하고 네. 감탄했다는 뉘앙스로 아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김민희 씨나 홍상수 씨를 보면 두 사람에게 놀라울 정도로 감정에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또 눈에 들어오던데요. 함께 보실까요? 두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서로에 대한 평가입니다. 연애관이나 스타일은 그냥 좀 자유롭고 내 감정에 솔직한 편이에요. 감정에 솔직해서 내숭을 떤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싸워도 뒤끝이 없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지금 당장 저한테 중요한 생각이라고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 주업이 된다. 바로 지금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의 김민희 씨의 경우에는요. 아직 아이가 당연히 없을 텐데 모성애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모성애, 뭐 못할 거 없다라는 그런 취지였었는데요. 어떤 매력을 홍상수 감독에게서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김민희 씨가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글쎄요, 제가 지금 그 마음을 갖다가 이해를 진짜 못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네. 정말 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권리 같은 걸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그 의무의 선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모성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이 남자에게 모성애를 느꼈다. 글쎄요. 본인이 지켜줘야 된다. 본인이 네. 돌봐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요. 근데 이건 제가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홍상수 씨의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아내는 남편을 관리를 잘 하기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네. 치매 걸린 어머니, 그 돌봐야 될 상대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그러면 남자는 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난 집에서 나를 갖다가 돌봐주지 않는다. 난 네. 집에서 위안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김민희 씨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 정말 내가 감싸주겠다. 이게 흔한 레파토리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더 화가 날 일이죠. 부인은 네. 뭐가 됩니까 지금? 아무래도 자신의 딸의 유학비는 끊고 광고가 끊어진 김민희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김민희 씨의 모성이라는 게 얼마나 맞다면 말이죠. 홍상수 감독에게 접근됐던 걸까요? 김민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성이라는 감정 자체가 그냥 엄마가 꼭 돼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게나 뭐 남자친구에게나 그냥 뭐 누구한테든 그런 모성애라는 것들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생각해보니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교수님. 저는 지금 김민희 씨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네. 만약에 홍상수 감독에게 모성애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저분은 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분입니다. 그러면 네. 단지 어떤 여자와 30년 연애를 한 게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가족 관계로 형성해서 살았다 그러면 모성애로 그 사람을 감싸줘야 될 만큼 단순한 인생의 그런 스케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불륜을 하는 여자들의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저 남자를 내가 지켜줘야 된다,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늪에 빠지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민희 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소문들이 너무 파다해지니까 CF가 끊기게 되니까 아까 딸의 유학비도 끊어가면서 김민희 씨에게 더 보호를 해주려는 의리를 발동한 홍상수 감독의 그 이야기가 지인들을 통해서 나오면서 네. 부인에 대한 의리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나. 사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라고 아내분한테 얘기를 했다면 홍상수 감독도 역시 같이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까? 네.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어떻게 맨날 처음처럼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겠어요? 의리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민희 씨는 자신 측근들에게 스캔들 기사가 터지면 바로 인정할 거다. 희생을 해서라도 홍상수 감독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단 모양입니다. 아마 영화 아가씨의 무대 인사를 끝으로 지금 더 이상 김민희 씨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시의 무대 인사예요. 마치 지금 출국을 암시하는 듯한 부분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너무 고생하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아가씨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너무 감사했고요. 저 영화 아가씨를 찍은 분들이 지금 가장 당혹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논란을 뒤로하고 계속 나오는 목격자들의 전원이 있습니다. 칸에 두 사람이 동반 입성을 할 때요. 바로 아가씨 때문에 가야 되는데 홍상수 감독과의 새로운 영화를 촬영하겠다고 갔던 김민희, 홍상수 씨.
목격자 증언이 일반인들과 섞여서 이코노미석에 참석을 했었었는데 끊임없이 손장난하는 모습이 당초에 김민희 씨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가요, 이제 이코노미석의 작은 비행기예요. 칸으로 네. 넘어가기 위해서 작은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안에 정말 가득 찼던 거죠, 사람들이. 그 와중에도 손을 밑으로 내려서 계속해서 만지고 손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것을 봤다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냥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김민희 씨일 거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네. 저렇게 사람들이 있는데도 저렇게 장난을 치는 거. 가까워서 그러나? 가깝다는 것이 저 정도까지 가까울 수가 있을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눈빛은 보면 알죠. 네. 왜냐하면 그 눈이 좋아서 죽겠다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남들은 모를 거야, 숨길 거야 하고 있어도 남들 눈에는 저 둘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돌 수밖에 없게끔 보이는 것이죠. 이미 네. 그때부터. 홍상수 씨 부인은 아무래도 나는 이렇게 힘든데 김민희 씨는 너무 행복해 보인다. 사랑과 돈, 명예를 다 갖췄다라고 하면서 허탈해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 집을 떠나서 지인분들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거처를 좀 옮겨서 네.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김민희 씨하고 홍상수 감독이 칸을 같이 간 동반 출국한 소식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나서 굉장히 더 큰 상심을 했었다라는 네. 그런 전언이 있는데 김민희 씨가 최근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중 하나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걸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했던 남편이기 때문에 김민희도 그 사랑의 힘으로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과 좌절의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륜설이 맞다면 말이죠. 미국 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까지 두 사람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이 같은 일정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로카르노 그리고 올해 칸에 이어서요. 내년에 베를린 국제영화제까지 동반 참석하길 바라면서 서로가 말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라든지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방송에서도 사실 미국에 한 사람 미국에 가 있고 다른 사람 외국에 가 있다고 했지만 아는 네.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같이 가 있고요. 아, 지금 그래요? 홍상수 감독의 회고전 같은 것이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정까지는 같이 할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일단 내년에 베를린 영화제 2월에 네. 같이 지금 동반 아들이를 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짜고 있었다라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전에 장혜모 감독하고 공리 같은 경우에도 장혜모 감독이 가족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석상에 항상 동반 나들이를 했었고 같이 작품을 정말 10년 이상 했었고 하면서 공공연하게 아주 공식화해버린 거죠. 대중들에게.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영화제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착륙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좀 짜지는 않았었을까 저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보면 네. 김민희 씨는 스캔들이 터지면 입장 발표하고 인정하겠다는데 왜 아직 아무런 말이 없는 걸까요? 지금 일단 알려진 바로는 소속사하고도 계약을 끝낸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감당을 못하니까요. 이런 상황일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거에도 많이 좀 인정이 있고 이해심도 많은 그런 민족이긴 하지만 네. 제도를 반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불륜은 거의 폐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벌였을 때는 소속사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언론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워낙 팬들이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일정을 중단한다고 하고요. 원래 김민희 씨한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돈까지 모으고 있던 중이라고 하거든요. 나오는 입장과 발언을 보면 이분들은 실망을 넘어서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응원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은 환불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난 이것이 사랑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너가 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 이 말이 참 공감이 가는데 내 인생도 아닌데 내 속이 다 문드러진다. 이 사람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이 지금 문드러진다. 내 속이 너무 상하다. 네. 왜? 좋아했던 배우기도 하지만 좋아했던 감독이기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정의 가장 거기다가 너무나 다정했던 아빠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네. 거기다가 또 발칙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너 사랑이 소중하고 좋아도 남의 사랑, 남의 가정을 깨서는 안 돼. 그 안에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딸까지 있는 이 가정을 이렇게 무참하게 깨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지금 입장 표명조차 없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같이 문드러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나가던 영화 아가씨도요. 지금 두 사람의 스캔들 때문에 불똥이 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평점 테러와 가까울 정도로 주지 않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들의 밑에 평가를 보면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은퇴작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평점이 하락되면서요. 배우 하나 때문에 감성이 다 깨져서 더 이상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 뭐 평점 주기도 싫다. 어떻게 네. 알고도 이때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느냐. 우리를 속였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배우는 사람들 앞에 서는 그냥 거짓의 인생을 사는 모습이 아니고요. 배우가 사람들에게 준 영향을 한 번쯤 생각해봤다면 이까지 일을 크게 안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이를 키우고 특히 딸을 키우시는 부인 입장에서 들으면 따끔따끔한 홍상수 감독의 말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네요. 부인이 내가 꼭 이혼해줘야겠어라고 하니까 그래주면 우린 좋지라고 하면 30년을 같이 한 이불 아래 살았던 부인 입장에서 우리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키가 거꾸로 솟을까요? 네, 저는 진짜 아니 홍상수 감독님이나 김민희 씨가 그냥 스쳐가는 마음이었다면 네. 어떤 앞으로 예술 작품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100만 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기정사실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소문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렸고 아까 아가씨 잠깐 말씀하셨는데 들렸던 소문으로는 아가씨 팀들도 일찍이 알고 있었고 이것이 네. 아가씨 개봉 전부터 터질까 봐 조마조마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두 사람의 감정에 정말 충실한 그것 때문에 주변에 가족도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고 같이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말 다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네. 진짜 말씀하시죠. 30년이면 충분히 같이 살았잖아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세태가 졸혼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었죠. 결혼의 졸업이다. 몇십 년 살고 나면 잠시 뭐 헤어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술가라서 그런 건지 그건 네. 모르겠지만 30년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결혼의 의미를 모르는 분이 이때까지 영화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 특히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배우가 버젓이 스크린에서 우리에게 웃었다는 것이 저는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불륜설이 맞다면 두 분하고 함께 영화를 했던 정재영 씨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관객들한테는 참 홍상수 감독, 김민희 씨 코드가 잘 맞고 다정하게 조용조용하게 말하시는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촬영을 하면서도 두 사람이 코드가 정말 잘 맞았었고 네. 또 홍상수 감독하고 있을 때 뭐 워낙에 다정하게 조용조용 말하고 서로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약간 어색하고 그랬을 때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면 특히 피아노 에피소드가 좀 와닿아서 팬들이 좀 찾아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홍상수 감독이 피아노를 치고 또 김민희 씨가 피아노를 치면 어색해서 정재영 씨가 그 자리를 나가려고 했을 때 네. 이것 좀 미니 좀 그려봐, 미니 씨 좀 그려봐, 피아노 치는 미니 씨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뒤늦게 또 회자가 되면서 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영화계나 드라마계나 또 가요계에서 공공연한 그런 이야기들, 설들 누구랑 사귄대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변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에요. 이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봤다는 그 죄 하나만으로 혹시나 어디 나가서 발설할까 봐 계속 눈여겨보는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네. 누가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이제 골목에 터졌다 이런 반응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화계와 언론계의 전언에 따르면 일단 다음 달까지 두 사람은 귀국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프랑스에서 말씀하신 홍상수 회고전이 이어진다고 하면 프랑스의 기자들이 가면 그 회고전에서 그러면 홍상수 감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홍상수 감독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일단 그것 때문에 갔으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간 거고 일단 김민희 씨가 참석을 할까 여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씨는 본인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군요. 왜냐하면 스캔들 네. 기사 터져도 괜찮다, 터지면 바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네. 그 약속조차, 그 말조차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네. 전 정말 카드라 통신을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왠지 통신이 이렇게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뭐 워낙 침묵이 길어지니까 이게 정설로 굳어지는 건데요. 입장 표명을 또 기다려 봐야죠. 어쨌든 자유로운 영혼 옆에는 이렇게 희생되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참 씁쓸하고 슬픕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